다음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원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국정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 뭐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제 업무 보고 뭔가 설명을 한 거죠. 질문도 받고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지원, MB 국정원 의원 사찰 직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정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법 사찰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죠. 지금 당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있잖아요. 도전 중인데. 근데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박 정부에서도 이런 사찰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은 못했다. 뭐 이런 설명도 나왔어요. 그리고 정보위에서 의결을 할 땐 이 사찰 문건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제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여야 정보위 간사가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VIP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 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자료를 수시 축적, 업데이트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국정원에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를 관리할 것.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지속이 됐냐? 그러니까 지속이 되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그럼 왜 개연성이 있다고 했냐? 하니까 아까 김병기 의원께서 이야기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라는 중단 지시, 거기에 대한 중단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원래 정보위원회 회의는요, 언론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그 얘기를 국정원장으로부터 듣고요, 저렇게 적어와서 언론에 이렇게 브리핑을 좀 짧게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 쪽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박지원 국회 요구된 사찰 문건 뭐 공개할 수 있다,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야당은 자 그러면 DJ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사찰도 다뤄보자. 왜 MB 정부만 갖고 그럽니까? 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거 코앞 불거진 MB 사찰 박지원 국정원 흑역사 처리 특별법 필요합니다. 아, 흑역사. 과거에 이런 사찰 문제 이거 한번 어떻게 보면 털고 가자 뭐 이런 뜻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하구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거 나온 거 이건 뭔가 의도적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MB 사찰 2009년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 건에 관해서는 이건 직권남용의 그런 죄를 지금 물어야 되거든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공소시효도 지난 거. 아. 그다음에 지금 지금 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돼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졌을 것이다. 아. 근데 확인은 안 된다. 확인은 안 된다. 아. 지금 그러면 뭐 아까도 지적하셨더니 박형준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예. 연루설 이거를 위해서 지금 나온 거냐. 아. 그런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에서는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거 네. 의식한 거 아니고 이건 그냥 나온 거다 지금. 네, 처벌도 뭔가 안 정보 되고. 공개 청구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거 공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정부 기록물이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공개하는 자체가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아. 있고 의결을 해서 이제 대충만 보고한다는데 그것도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게 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의혹 제기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제 흑역사 처리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예. 저는 그러면서 언뜻 들은 게 저거를 위해서 이강철 기획관리실장을 국정원에서 뽑아서 지금 뭐 민정수석으로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얘기까지 지금 뭐 추측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거는 어떤 진위 내용보다는 어떤 뭐 전체적인 어떤 국정 방향이라든가 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뭐 안 들 지금 수밖에 의심이 없습니다. 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뭐 주장이 좀 지난주부터는 꽤 뭐 무겁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기사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박수준 전 대변인께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야당에서는요. 지금 MB 정부 뭐 불법 사찰 의혹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앞에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DJ 정부 때까지 국정원의 활동 상황, 과거에 뭐 국정원이 문제가 일으킨 적이 DJ 정부 때 있었으니 그 당시에 어떤 사찰 그런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한번 이참에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국정원의 흑역사, 60년 흑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7년으로 돼 있죠. 예.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014년 이전 거는 공개를 못 하는데도 야당에서 이걸 붙잡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혹, 이것을 정치 공세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국정원이 우리 현대사에 미쳤던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단순히 있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 거 아니라 그 이전 정부까지 한번 이번에 다 털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의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나오고 예. 뭐 그 결의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의 진상에 대한 규명의 내용이 담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과가 담겨야 되고 재발 방지 약속이 담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서 우리가 국정원이 우리 현대사에 미친 우리 국민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야당의 의혹은 뭐 제기는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이것은 이미 시민단체가 2017년 10월 달에 시민단체가 내놔라 내 파일이라고 하는 이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정원이 못하겠다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11월에 대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판결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 시민단체가 아하 2021년 4월에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시민단체를 만들고 정보공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4월 달에 재보궐선거 있으니까 판결을 요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용이 되겠지. 누가 그런 계산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의혹 제기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해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여야가 우리 현대사를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국정원 흑역사를 한번 정리할 정부마다 과연 정보 수집 그렇습니다. 활동이 네. 어떠했는지 한번 다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을 정말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는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제가 혼동이 되는 게 그 시민단체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공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개와 어제 국정원장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의 공개는 다른 공개입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국정원이 전담반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63건의 그 정보를 개인들에게 전부 제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되는 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선거에 예.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예. 그 후보께서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얘기했던 그 어떤 기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국정원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신상 자료가 필요하다. 예. 이런 지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국회의원, 연예인 뭐 이런 부분들 언론인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했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치권에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쉽사리 가라앉을 이슈는 아닌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